그 포보스님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분들 가장 그 귀가 쫑긋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 포보스님 생각하시는 좀 투자할 만한 종목 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은 뭐 이야기 드리면 저는 어차피 지금 한 20년 넘게 상가하다 보니까 네. 상가 외에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쪽으로. 네, 그냥 언니 상가만 쳐다보고 있고 그냥 뭐 추천해주고 싶은 투자 종목이라면 저도 뭐 그냥 상가죠 뭐. 상가. 상가인데 예. 구분 상가를 하지 마시고요. 내 땅에 내 건물이 있는 상가를 하시고 내 땅에 내 건물이 있는 상가를 하시되 집가 상승이 되는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거든요. 이게 집가 상승이 될 때 그 제 수강생 중에 한 사례인데 한 4년 전이네. 4년 전에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산 상가가 있거든요. 네네. 서면에 가면은 젊은 거리 만치골이라고 만치길이라고 네, 있어요. 만치골. 예, 만치길. 만치길이에요? 예, 만치길. 치해야지만 나오는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거의 젊은 애들이 예. 간 싱싱한 애들이 반설술 먹는 데가 하나 있어요. 대박이네요. 예.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젊은 애들이 그것 그죠, 때문에 그죠. 안 움직였거든요. 그 당시 때 참 젊은 애들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한 것도 있어요. 이불로 코로나 걸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때 젊은이들이 걸리면은 회사도 안 가고, 예. 돈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요, 격리도 그래요. 되고, 그때 돈도 많이 주니까. 예, 일부러 코로나 걸린한테 가가지고 뭐 예. 기침하는 거 한번 맡아보자 예, 이런 예.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상권이 안 좋았거든요. 그죠. 그래갖고 매도자가 이제 상권이 무너진다 생각해서, 원래 좋은 상권은 예. 무너져도 금방 복귀하거든요. 그죠. 그래, 그때 3천만 원대 산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3천만 원대. 예. 평당 말씀. 평당 3천만 원대. 근데 그렇게 사고 난 뒤에 어차피 잔금 기간은 뭐 3개월 뒤였으니까 네. 그래 잔금 치고 네. 한 석 달 있으니까 네. 바로 옆에 건물이 6천만 원대 거래를 했어요. 올랐네요. 예. 잠깐만, 비슷한 그러니까 컨디션인데. 야, 예. 비싼 컨디션이나 얘는 코너 건물 3천만 원대 샀고 코너다 이게 바로 3개월 뒤에 6천만 원 찍어버렸어요. 잠깐만, 3개월 만에 회복을 했다는 의미인 거죠, 지금? 회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렇죠. 3개월 뒤에 이거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게 6천에 했으니까 훨씬 좋은 게 3천이면 완전히 거저 그렇죠. 먹은 예.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그것만 해도 열받을 건데 네. 또 몇 달이 있으니까 옆에 게 또 저기 5천만 원대 거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자는 좀 열을 받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였을 때 그걸 싸게 샀던 그게 효자가 완전 됐네, 그죠? 그렇죠. 그 친구는 어차피 사자마자 네. 집가 상승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요새 제가 부산 쪽은 정확히 몰라가지고 서울도 보면 상권이 되게 많이 무너지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3천만 원이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거기는? 대략적으로. 지금 한 평 나가가지고. 어. 평 나가가지고. 야, 그러면 3배가 뛰었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럼 3천만 원대인데 지금 감정가 그 6천만 원대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 감정가 올라간 만큼 네. 그걸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예. 멋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1억 아니면 좀 많으신 분들은 5억. 은근히 또 현금 부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때 최근에 불황일 때 또 그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막 주택을 팔면서 5억이나 뭐 10억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편적으로 내가 만약 1억이 있을 때 아니면 5억이 있을 때 어떤 투자가 지금 뭐 괜찮은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금 1억이라는 개념은 인플레이션 상승 전에는 가능했고요. 솔직히. 네. 지금은 1억 들고 있으면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여유 자금 1억이면 그냥 네. 더 모으는 게 낫다. 그렇죠. 1억 괜히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약간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를 만약에 1억이 들고 있다 네. 하면은 최소 한 3, 4천은 남겨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1억 들고 있다가 1억 투자해버리면은 나중에 그렇지. 힘든 근데 상황이 만약에 생기니까. 내가 만 1억 5천, 예를 들어 그렇게 3, 4천 남겨두고 네. 그래서 이제 1억 정도 하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1억짜리 같으면은 좀 약간 지방 쪽에 관광상권 쪽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번에도 경주에 그 수강생 한 명 투자시켰는데 네네. 자기 자본은 1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 황리단길 있죠. 예, 1억 5천 들어갔는데 어차피 1,000만 원대 샀거든요. 어차피 은행 이자 내고도 한 7, 80이 남으니까. 네. 그럼 1억 5천의 투자에 대해서 7, 80이 남으니까 네네네. 수익률 따지면 10%짜리 수익률. 그럼 공실이 안 생기는 네. 지역이고. 예, 그런 거는 나쁘진 않다고. 황리단길이 이제 그게 가능했군요. 그럼 5억이면 이제 부산에서 할 만하겠다, 그죠?
5억은 서울도 할 만하죠. 그런가요? 서울에 5억 주면 사나요? 예. 서울에 다들 보시면 강남은 보시는데 네. 제가 지금 서울에 그 몇 년째 쳐다보고 있고 지금 서울에 계속 있는데 네. 서울에는 할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부산보다 싸요, 서울이. 그래요? 강남만 비싼 거지. 강남 비싼 거지. 강남만 비싼 거지. 용산도 비싸네요. 그렇죠. 용산도 거의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용산도 보면은 네. 강남보다 비싸야 되는데 강남보다 싼 것들도 있더라고, 용산에. 일단, 예. 그래도 그래도 강남이니까. 아니, 그래도 용산이 강남보다 좋아질 게 있어. 그런가요? 예, 일단 뒤에 보니까. 예. 일단은 그 용산 그다음에 뭐 성수동 그런 성수동. 쪽만 빼고 네. 한남동 그런 쪽도 빼고 일단은 보시고 서울 근교에 노동강도 빼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도강을 상권으로 투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강을 안 먹고 노동은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아파트로 사야 돼요. 워낙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노동강은 보면 차라리 그냥 부산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빼고 나머지 지역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이 평지 네. 평지로 해서 지하철 한 근처에 한 300m, 400m, 한 500m까지는 초역세권 아닙니까? 그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달라서요. 예. 500 은절이 되면 좀 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0분 안에는 거의 평지성이니까.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역세권. 초역세권 5분으로 해갖고 더블 역세권에 네. 평지로 해서 그래도 투자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5억으로 서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열심히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그래도 최고치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지금. 어떤가요? 최고치에 비해서 상가는 그래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잘 안 떨어졌어요. 그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 예, 근데 코로나 또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별로 안 올랐으면 앞으로도 안 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올라가야 되는 시기에서 잡혀서 규제 때문에 잡힌 것들이 있어요. 네. 예, 그 규제치가 잡힌 게 그때 이런 게 있잖아요. 계약 시에는 주택인데 네. 잔금 시 용도 변경하면은 그죠. 양도세 비과세되는 거. 예. 그 조건이 없어지면서 잡힌 것들이 있거든요. 잠깐만. 지금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지금 안 돼요. 제가 그때 예,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예. 요새는 안 되나 보네요. 안 돼서 그런 물건도 지금 싸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몰랐습니다. 원래 그게 되는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옛날에 재작년 10월 달에 그랬었으니까. 이제 그 법적으로 그걸 딱 막았나 보네. 그렇죠. 막히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다 멈춘 예. 것들, 지역이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도 억석 잘 찾으시면 되고요. 예. 지금 요번에도 제가 서울에 투자했는데 네. 이래저래 하니까 그래도 대지는 45평이고요. 네. 건평은 한 97평 정도. 그래갖고 더블 역세권의 평지성이고 네네. 어른데 한 27억 정도 샀는데 내 자본 한 3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취등록비 포함해서. 네네. 근데 은행 이자도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나쁘지 않은 투자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3억인데 그 정도 살 수가 있고. 네. 여전히 대출은 잘 노나 보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신축급이 엘베도 있고 예. 뭐요. 다음에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예, 다른 구경하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억이면 이제 그 지방의 확리단기 그리고 5억이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대표님 지금 3억도 사셨으니까 그죠? 그렇죠. 가능하다. 예. 예, 힘을 가져야겠네요. 일단 현금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투자할 때 보면 또 중요한 게 대출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대출을 적게 받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대출 잘 받는 노하우. 대출 잘 받는 노하우는 개인 신용평가 문제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80% 90%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자분들 이런 소리 해보면은 또 가면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자기 사업적으로 뭔가 매출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러고 은행 지점장한테 네네. 사업 계획서를 잘 제출해야 돼요. 사업 계획서. 예, 대충 적지 말고 네,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진실되게 진실되게. 정성 들이게 그래야지 은행 지점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주지 안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잘 써라. 사업 계획서 잘 적어야 돼요. 저는 이제 보통 그 개인 신용도 당연히 중요하고. 네, 신용도 그래도 보통 이 중요하죠. 대출 중개 통해 가지고 많이를 하니까 사업 계획서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크게 크고 해서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좀 필요한가 보다. 그죠? 그렇죠. 예. 사업 계획서를 잘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뭐 여기 또 대출 잘 받는 노하우 중에 제일 어, 큰 거 하나는 1금융권을 이용을 하실 때 1금융권 중에서도 혹시라도 한 50억짜리 밑으로는 이 강남권에 있는 은행 가면은 지점장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냥 담당자들도 콧방귀 끌 정도의 건물 가치 50억 이하면 그렇죠. 상대를 안 예, 된다는 거네. 대출을 볼 때 걔네들한테는 그냥 막
저희 슈퍼마켓 같은 자동차에 파는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그런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대출을 받을 돈인데 몇십억이라도 그죠? 그래도 뭐 한 50 밑에 같으면 차라리 1금융권이나 강남권 말고 네. 약간 조금 외진 쪽에 1금융권 있는 지점 점포 가면은 규모가 크니까 그쪽을 좀 잘해줄 수도 있는 아, 팁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대출 잘 받는 노하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뭐 잠깐 구분 상관 받지 마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야. 이 상가 쪽 할 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거. 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가 쪽이 솔직히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무섭다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거 주택은 그래도 어떻게든 팔리긴 팔린 느낌이 드는데, 네. 상가는 무너지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또 뭐죠 그거? 신축, 신규 분양? 이런 건 정말 좀 힘들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예 그런 쪽의 상가는 사면 안 되는데. 아, 그게 어딜까요? 네. 그런 쪽으로 생긴 상가를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해야 돼요. 상가는 네네. 내가 팔라고 해도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뭐 주택 쪽이야 내가 좀 손해보면 팔리거든요. 상가는 아예 안 팔리면 아예 안 팔려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 아예 살 때 그런 거 사지 말아야겠네. 그렇죠. 아예 그런 거. 만약에 하더라도 예. 첫 번째는 그런 거 안 사야 되고 네. 그래도 사고 싶으면 이 상가에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내가 직접 장사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 그거는 최의 경우 임차인이 안 들어올 걸 대비해서. 내가 직접 거기에다가 음. 장사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시든가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음. 아예 시도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보면은 중개사 말 많이 믿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뭐 또 요즘은 뭐 이게 상가 쪽으로 조금 강의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택도 아닌 걸 또 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런 쪽으로 모든 해서 뭐 분야는 그런 사람도 예, 있으니까. 지금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가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들 보면은 보통 이 강사분들이라든가 다른 조금 약간 뭐 좀 투자 좀 한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시장이 약간 안 좋은 상황이 생겨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 말만 듣고 사다 보면은 마음이 쫄이거든요. 아, 그래서 좋은 것도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이거 좋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일 문제점은 지금, 이 상가나 주택시장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이냐면은 1년 연봉 이상을 벌고 싶어요. 회사 생활보다. 그죠. 1년은 제가 좀 착하게 이야기한 거고, 솔직히 몇 년치 월급 이상복을 받고 싶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욕심이 과하다. 네, 왜 문제냐면은, 회사 생활은 1년 내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받는 급여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로서는 급여 생활에 보름도 일을 안 하면서 그 투자를 갖다가 몇 년치 월급 받으려고 그 마인드 그 자체가 문제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 예, 그러니까 급여 생활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급여 생활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투자도. 그래 돈을 벌지. 그렇지 않고 돈을 벌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투자할 때 보면 정말 짧은 시간, 길어봐야 진짜 뭐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일주일 이상 고민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전화로 끝낸 사람도 있다니까요. 현장도 안 가보고. 그렇죠. 이게 되게 계속 오를 때는 네.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하고 하니까. 예, 그냥 대충 전화해가 내가 불러보고 전화해갖고 이쪽이 이쪽이 예를 들어갖고 5억이고, 이쪽이 4억 9천이고, 이쪽이 4억 8천이다. 그럼 4억 8천 주세요. 하는 거지. 맞아. 그렇다니까요. 왜 4억 8천인지, 5억짜리가 왜 5억을 부르고 있는지, 5억짜리가 다음에 뭐 4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파악도 안 하는 거야. 그걸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 가치나 아니면 자기가 그 동네를 잘 알거나 그래서 확신이 들 때 사는 건 좋은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좋다 이런 이야기 듣고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주택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지역에 그 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 단지에서 가격 싼 것만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 단지만 찾지 마시고 그죠. 이 단지 외에 여기 근처 비슷한 규모의 단지도 몇 년간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그 단지 또 주변에도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비교 분석권이 돼야지 될 건데 맞습니다.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매년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지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건데 그죠. 그런 거 파악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기본 인구 수요도 안 보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 명언이네요, 진짜. 살 때는 옆에 있어도 팔 때는 없다. 그때는 자기가 예. 해야지 파는 거니까. 역시 그 말이 맞군요.